제가 이곳을 찾아오게 된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예요. 집안일을 할 때 종종 이곳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합니다. 이곳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참 믿기 힘든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종종 입이 떡 벌어질 것만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경악스러워하곤 해요. 그런데 제 이야기도 여기 계신 분들 못지않게 기가 막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제 가정에 매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꽤 지나면서 아내와 옛날 연애하던 시절처럼 불꽃이 튀는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 연탄불처럼 은은하게 사랑하고 있었고 안락했고 평화로웠거든요. 어린 두 남매 또한 누굴 닮았는지 예쁜 짓만 골라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제 가정은 완벽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죠.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아주 크나큰 착각이었더군요. 살을 부대끼며 함께 살았던 여자가 그렇게 악독하고 못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여자는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현재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한 상태이고 아이들은 제가 혼자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과거를 후회한다고 빌고 있지만 용서할 생각 따위 추호도 없고요. 정말 이혼을 하는 과정 내내 아내는 양파 같은 여자란 걸 알겠더라고요. 까도 까도 뭐가 그렇게 자꾸 나오는 것인지 정말 진절머리가 났죠. 그랬던 제 아내에 대한 사연을 보내봅니다. 비록 지금 이혼을 했으나 편의상 아내라고 지칭하도록 할게요. 글솜씨가 서툴러도 여러분들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선생님입니다. 다만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조금 달랐어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일을 했지만 아내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솔직히 근무 강도는 아내가 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저야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조금 낮잖아요.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오히려 천사같이 귀엽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다 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했어요. 일단 아이들이 배우는 수준이 많이 다르죠. 그 아이들은 3년을 바짝 공부해서 수능을 치러야 하니까요. 게다가 아내가 맡은 과목은 수학이었고 남자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는 애면 정말 너무 힘들어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밤늦게 돌아왔죠. 어쩔 때는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매일 야간 자율학습 감독일도 해야지, 틈틈이 진로 상담도 해주어야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아내의 몸은 하나이다 보니까 곁에서 보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집안일과 육아는 올고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 또한 불만 하나 없었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 가뜩이나 체력도 좋지 않은 사람이 계속 무리를 하는 것만 같으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간 제 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자리 한번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엄청 친했었던 친구였죠. 이름은 상철이에요. 상철이는 성인이 되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 이후로 계속 그곳에 정착해 공부했고 미국에서 취직을 했어요. 비록 저는 한국에서 상철이는 미국에서 지내야 했고 시차가 많이 달랐지만 꾸준히 메일을 통해 연락을 했고 종종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으며 지냈던 친구죠. 거리가 거리다 보니까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상철이가 참석하진 못했었으나 축의금도 두둑하게 보내주고 좋은 선물도 하나 해주었을 정도로 친합니다. 저는 상철이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너무 반가웠어요. 상철이는 상기된 제 목소리를 듣고 크게 웃으면서 이제 한국에서 아예 정착할 거라고 하더군요. 상철이는 경력을 살려서 한국에서 선생님 일을 하는 것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구나 생각하고 말았었죠.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상철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상철이에게 제 아내를 소개시켜주고 싶었거든요. 제 아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같은 고등학생을 가르치니까 저는 두 사람이 친해졌으면 하기도 했어요. 상철이는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고 저도 아내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상철이를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소개시켜주고 싶다고만 생각해서 두 사람은 얼굴도 몰라요. 상철이에게 아내를 소개시켜주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서 저희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얼마 만에 상철이를 보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 아내와 상철이의 표정이 조금 애매해진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인사를 나누긴커녕 어색하게 구니까 당연히 분위기는 점차 나빠졌죠. 화기애애할 거란 제 예상과 달리 말이에요. 결국 상철이는 속이 너무 좋지 않단 말만 내뱉고 그 자리를 도망가듯 빠져나갔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상철이를 뒤따라갔지만 상철이는 나중에 연락한다는 말만 하고 떠났어요. 아내에게 돌아와 다시 물어도 아내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니까 참 갑갑하더라고요. 상철이는 정말 그런 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던가? 상철이에게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상철이로부터 온 연락은 간단했어요. 제 아내에게 비밀로 하고 둘이서 따로 만나는 것이었죠. 뭔가 불길하단 생각이 저를 덮쳤고 알겠다고 말한 뒤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믿기 힘든 잔인한 현실을 알게 되었죠. 상철이는 사립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제 아내가 다니는 고등학교더군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좁아도 이렇게 좁을 수가 있는 것인지. 상철이도 그저 고등학교에서 일을 한다고만 했지 그곳이 어딘지는 말해주지 않았고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는 시차 적응이다, 새로운 환경 적응이다 하면서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들은 만나서 물어봐야지 하고 말았고요. 게다가 거기서 제 충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철이가 말하기를 아내는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 숨겨진 실세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으니 세상에 아내가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의 오피스 와이프라고 합니다. 솔직히 사립고등학교가 비리가 많다 뭐다 해서 뉴스에 뜨고 그랬을 때도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설마 저러겠나, 과장된 거겠지 하고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립고등학교라 그런지 이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쉬쉬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오히려 덮고 지나가는 걸로도 모자라 아내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말엔 꼼짝 못하고 그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진 몰라도 다 들어주고 있다더군요. 제 아내는 이사장의 사모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저는 이제껏 제 아내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도맡으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줄 알았어요.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가 달을 보고 들어오기를 반복해서요. 저 또한 맞벌이였지만 그런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 독박 육아와 독박 가사를 자처한 거였는데 그 또한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도 자신의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아이들을 더 챙긴다는 것도 그 마음이 제겐 엄청 따뜻하게 다가왔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었을 뿐 아니라 그 시간에 아내는 수업 준비나 아이들을 챙긴 것이 아니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더군요. 학교에서도 애정행각을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이사장 방을 들락날락거려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한번 퍼진 적이 있다고 하고요. 처음엔 아무리 친한 상철이라도 아내에 대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나 싶어서 무척이나 화가 나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화를 크게 냈어요. 하지만 상철이는 오히려 그런 제게 차분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무슨 심정일진 알아. 그래서 나도 고민했었어. 부부 사이의 일에 내가 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야. 그런데 친구야, 아닌 건 아닌 거잖아. 그러면서 제게 증거를 하나 보여주더군요. 상철이가 내민 것은 아내와 상철이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대화 날짜는 상철이가 속이 좋지 않다고 집으로 황급히 돌아간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상철이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상철 씨, 내 남편이랑 친한 사이란 거 몰랐어요. 저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내 남편에게 비밀로 해줘요. 아무런 대가 없이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정도 어떠신가요? 대신 돈 받으시면 평생 비밀에 붙여주세요. 입막음 비용을 치를 테니 비밀로 해달라는 아내의 말에 상철이가 답장을 했더군요. 돈으로 제 입을 막겠다고요? 그럼 제가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관계는 정리할 겁니까? 상철이의 그 물음에 아내의 대답은 기가 막히더군요.
그건 상철 씨가 신경 쓸 일이 아닐 텐데요? 제 가정의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요. 상철 씨가 제 남편이랑 친구란 사실은 알겠는데 선은 좀 지켜주시죠. 그리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대신 보상하겠다고 한 건 지금은 부탁이지만 나중에도 부탁이 될진 모르겠는데 어디 한번 알아서 잘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한국 교육계 바닥? 생각보다 많이 좁거든요. 아내는 되려 상철이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상철이는 더 일찍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본인도 생각해야 할 만한 일이었다고 하며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본 상철이와 아내의 대화 내용은 상철이가 제게 했던 모든 말들이 진실이라고 말해주는 증거였고 더 이상 상철이의 말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상철이와 헤어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고 내가 화를 내야 할까, 돌아와 달라고 빌어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울며 불며 바짓가랑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매달려야 할까, 고민을 계속하던 도중 아내는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민했던 시간이 무색하게도 아내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제게 폭 안기면서 오늘 너무 피곤했다고 조잘거리는 아내에게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렸고 저는 아내의 불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이후 생각을 했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오랜 고민으로 내린 결론은 그럴 수 없다였어요. 저는 이혼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정했죠. 아내가 잠든 틈을 타서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나서 아내를 더 이상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아내의 휴대폰에는 상철이에게 들은 이사장을 제외하고 2명의 남자가 더 있더군요. 심지어 2명의 남자 또한 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하나는 체육 선생님이었고 하나는 사회 선생님이었죠. 무슨 골라먹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아주 종류별로 만나고 있더군요. 사탄도 이 정도면 울고 갈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 내 발로 뛰어서 증거라도 잡겠는데 사실상 티나지 않게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저는 또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하고 있어서 일정을 비우는 것이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요.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돈이 좋긴 좋은 게 두둑한 수고비와 몇 가지 정보만 알려주니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더군요. 제가 앞에 아내가 해 뜨기 전에 학교로 출근한다고 했었죠. 그건 사실 이사장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모텔을 가는 거였더군요. 사진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참 부지런도하다 싶었습니다. 요일별로 아침마다 만나는 상간남들이 다르더군요. 그걸 시작으로 속속들이 도착하는 증거들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증거 수집을 1달 정도 했습니다. 고작 4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수집되더군요. 아내는 계속해서 방심을 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집에서 웃으면서 맞이하는 것도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변호사를 만났더니 이 정도 증거로는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까지 문제가 없을 거라 호언장담했죠. 소리 소문 없이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소장이 도착한 것인지 제 휴대폰에 불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히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학교조차 조퇴하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왔더군요.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퇴근할 때까지 밖에 나가 얌전히 기다린다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게 한 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입에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아내의 얼굴은 거무죽죽해졌죠. 아내도 본인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모든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죠. 이렇게 증거를 하나 더 모으게 되었어요. 아니, 당신이랑은 끝이야. 우리 이혼하자. 라는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갔습니다. 아이도 진작 저희 집에 다 보내놨고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더라군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더군요. 꽤 오랜 기간 그러고 살았다는 것과 저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단 점이었어요. 합리적으로 제가 키운 아이들이 제 아이가 맞는지도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친자 검사 또한 진행했는데 다행스럽게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강행했고 상간남 3명과의 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명의 상간남 모두 제게 따로 연락을 해와서 거액의 돈을 주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궁한 것도 아니라 거절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고 저는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내 인생에 이혼이란 글자를 만든 당신들을 내가 그대로 봐줄 것 같냐고 끝까지 쫓아다니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육청에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간다고 익명의 항의를 했습니다. 이사장인 그 사람의 인생을 조질 순 없었어요. 아직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이 짱인 것 같았죠. 그래도 제 아내였던 그 여자와 상간남 2명은 학교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었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인식에 박혀서 다시 학교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기도 할 거고요. 제 아이들의 양육권 또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천류는 끊기가 힘든 것인지 면접 교섭권을 박탈하지 못했죠. 아내는 이사장의 재력을 믿었던 것인지 뭔지 제게 당당하게 나올 때는 어디 가고 저한테 매일같이 연락해오고 있습니다. 처가댁 사람들한테까지도 말이에요. 저와 이혼하고 이사장한테 갈 거라고 크게 소리를 지를 땐 언제고 버림을 받았나 보더군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솔직한 심정으로 아내가 좀 더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살았을 때가 너무 그립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정말 이 사람은 끝까지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엄마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찾진 않아요. 하긴 아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었어야 아이들도 엄마 품을 그리워하죠. 아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공사다망하게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녔으니 아이들이 엄마 품을 그리워할 리가 없죠. 저는 저와 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남의 인생에 이런 상처를 두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끝까지 쫓아가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요즘엔 처가댁과 아내는 2번 다시 그러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연락해와요. 지금이야 저도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처음엔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불행하다는 생각에 너무 우울했어요. 저도 아마 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무너졌겠죠. 저는 아내와 상간남들에게 받은 위자료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의젓하게 잘 키울 거예요. 아마 아이들도 조금 더 크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만일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혼하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고작 부모란 이유로 데리고 살기엔 제 자식들에게 무슨 악영향을 끼칠지도 생각해 보셨음 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행운이 깃들길 기도하고 모두 하는 일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